아휴,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지금도 아유, 가끔가다 이제 밤에 자다가 섬뜩섬뜩 해요. 깨면 책봉 1m짜리 들고 하이바 쓰시고 완전 무장하시고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깡패들이 현장 안으로. 우리 조재호 걔도 이제 그 맨 앞에 선봉에 섰는데 걔가 이제 딸려갖고 대지게 맞았다 그랬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여기 부상당했어요. 해는 이제 또 서서히 밝아오고 그러더니 그냥 막 던지더라고요. 던지지 마, 이 개새끼들아! 그냥 완전히 날카롭죠. 칼날이죠. 스댄이니까. 길이는 한 이 정도에서 한 200에서 150 정도. 그런 게 막 날라온 거죠. 멀리 가라고. 위에. 나와.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고개를 들으면 그냥 쏘라기예요, 쏘라기. 완전 제품이 그냥 앞이 진짜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날라왔으니까요, 글로. 그 상황이 이제 벽에 튕기를 맞고 이게 찢어진 거 맞고 저는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해갖고 해보니까 저 뚫리고 병원에 가고 바로 상황 해제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김도성입니다. 안산반월공단의 SJM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공장 노동자들이 용역경비원들한테 심하게 맞아가지고 34명이 다치고 11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7월 27일 새벽 이 노조의 농성장과 공장에 230여 명의 용역경비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된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다. 뭐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 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 김지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용역경비원들 모장한 모습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데 저는 처음에 경찰 기동대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무장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불법적인 어떤 그런 소지는 없나요? 이런 부분은 그 경비업법에 의해서 그 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불법들을 자행한 거고, 어떤 경찰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방어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경찰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공적인 시민들의 권한 이양을 받은 경찰도 제한되는 폭력을 그 날카로운 스테인레스 부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던져서 여기 그 노전이 있을 위가 이렇게 찢어져 2-3cm가량 아예 이렇게 찢어서 벌어진 뭐 그런 좀 끔찍한 사진도 보고, 뭐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든가 소화기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빈 소화기를 던져서 문에 막 박히고 그랬대요. 그런 식으로 할 정도까지 뭐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이 행해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 폭력 상황 지금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요. 노동자들로부터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그 경비실을 통해서 경비실 유리창을 깨면서 막 저놈을 잡아주게 막 하면서 막 진격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뒤쪽에 있었는데 겁이 나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현장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그 깡패들이 와서 히오트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이걸로 확 찍어버린 통에 그냥 팍 하면서 그때부터 피가 막 계속 열이 쏟아지더라고요. 여기 9군데 9반을 꿰맸거든요. 여기요. 9반이요? 예. 저기 옷도 피 묻은 옷도 그대로 있거든요. 저기에. 저기는 완전 비무장이었고 겨우 이제 현장에는 장갑 하나 찐 게 전부였거든요. 그 뭐 주변에 이런 강목이나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저희는 구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에 휴가였기 때문에 차마 회사에서 이렇게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게. 이청 사무실을 못 오게끔 저희가 이제 막았거든요. 막는 과정에서 부품들이 이제 날아온 거죠. 부품들도 엄청 우리한테는 살인무기나 같은 그런 것들이 날아오니까 엄청 겁을 먹고 뭐 테러가 없었고 테러가 막히니까 유리창 쪽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 때리면 죽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 때문에 뛰어내리게 된 거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를 저희는 또 이해가 안 가고요. 너무 많이 던져갖고 저도 뭐 다이렉트로 맞았으면 죽었겠죠. 근데 바로 좁은 벽에서 퉁그러져 나와갖고 맞은 상태가 이 정도니까 벽에 퉁그러져 와갖고 제품이 내 얼굴을 강타해갖고 이제 이게 절단이 된 건데 잇몸 있는 데까지 안에는 찢어지고 보이는 데까지 뚝 절단이 된 거고 그래갖고 봉합 수술한 거죠. 봉합. 진짜 애주징지한 제품을 갖다가 깡패 새끼들이 외부에서 깡패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그걸로 던져갖고 맞았다는 게 진짜 비참한 거죠. 우리 제품으로다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제품을 내전뒀다면 사측이라는 고용주는 그렇게 놔두지 않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우리의 신성한 일터에서 우리 제품으로 맞았다는 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참 잘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그런데 이날 이렇게 그 용역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직장 폐쇄를 한 곳이 SJM 한 곳이 아니라고 그러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날 전날이죠. 목요일부터 이제 어떤 금속노조 쪽에는 이제 경상도나 이런 지역에서 용역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반이죠. 이제 4시 반에 SJM 쪽에 용역들이 투입이 됐고요. 대략 한 10시간 뒤인 이제 오후 3시경에 이 만도 쪽에 이제 그 용역들이 투입이 됐죠. 그 만도에서 이제 문막과 그 익산 그리고 평택 공장 이 세 곳에 한 1,300명 정도 이제 용역이 투입됐고요. SJM 쪽에는 한 250에서 한 300명 가량 정도 그 용역들이 투입이 돼서 직장 폐쇄를 했죠. 그 만도 노조에서는 그때 이제 휴가 투쟁, 노조원들이 회사에 없었고 집행부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SJM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노조원, 그리고 한 150명 정도의 노조원이 이제 그 안에 공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태가 더 크게 벌어진 거죠. 만도도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만도의 공장 3곳 그리고 SJM 도합 2,000명에 가까운 용역 경비원들을 투입한 이 용역업체의 이름은 컨택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경비원들이 굉장히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리집을 가서 보면요. 국내 최대 규모 시위 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 집회 대표 솔루셔너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 차량과 진입 차량이 각 1대, 버스 방어 차량이 각 2대, 거기에다 독일산 물대포용 수력 방어 차량, 그리고 경비견하고 체증용 무인 헬기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진호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은 민간 군사 기업으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그 용역 깡패라는 말은 옛말이고 그야말로 용병 내지는 사병이라고 표현할 만한데요. 이 컨택터스는 이번 폭력 사태로 입길에 오르니까 자사 누리집을 폐쇄해버리고 사과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 노조원들에 대해 굉장히 순진무구한 양민이 아니라 살벌한 집단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는 착하고 어지신 마음일랑 접으시라 이렇게 권하면서 우리가 없으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공권력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적반하장 사과문이다 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폭력 사태가 전부 그 용역업체의 책임이고 SJM에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실제로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SJM은 이제 우리가 컨택터스라는 용역 업체에 뭐 이런 식으로 폭력을 휘두르라고 사주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이제 아침에 노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제 진입할 때부터 이사 한 명이 그 회사 SJM 그 옷을 입고 대우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폭력 사태를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최소한 회사에서 어떤 이런 폭력 사태가 불법이란 걸 알고 있었으면 그 현장에 있는 그 임원이 충분히 용역업체 쪽에 이런 폭력 행위를 우리 회사 안에서 저지르지 마라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폭력 행위가 진행됐다는 것은 그걸 보고 방조했다 뭐 그런 얘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0일이죠. 어제 그 안산 단원경찰서 이제 수사과에서 지금 이런 폭력 행위에 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컨택터스 용역에 있는 팀장급 이제 용역 직원 한 15명 가량이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조사를 받기 전에 SJM 쪽 회사 직원이 나와서 자기들한테 먼저 교육을 했다는 거죠. 입을 맞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컨택터스 용역 직원 중 한 명의 어떤 그런 증언인데요. 회사가 SJM에서 그 용역 쪽에 우리가 어떤 폭력 사태, 폭력을 휘두르라 뭐 이렇게 사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리고 너네가 이제 화가 나서 이 노조원들 일부가 뭐 폭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화가 나서 이제 우발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벌금형 정도 나올 텐데 그 벌금은 우리 SJM에서 전부 충당을 해주겠다, 뒤는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입을 맞췄다는 얘기가 그걸 들은 이제 팀장 중 한 명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SJM이 이제 개입했다는 거는 뭐 명백한 것 같고요. 뭐 다른 용역 업체 한 몇 군데 이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봐도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 용역 업체는 힘이 없는 을이고 회사에서 어떤 고용한 회사죠. 회사에서 폭력 행위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권한도 없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직장 폐쇄로 인해서 물량 확보가 힘들어지게 되면 손해가 막대하니까 그 납품을 받게 되는 이 완성차 업체 여기서는 이제 현대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일 텐데요. 이 현대차의 허락이 없이는 사실상 직장 폐쇄를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비호 없이는 이렇게 대규모의 수천 명 규모의 용역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죠.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두 군데 같은 날 용역이 투입됐다는 것에 이제 금속노조 쪽에서는 어떤 현대자동차나 어떤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설득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이제 지난해 용역 유성기업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 유성기업에 이제 용역을 투입해서 직장 폐쇄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유성기업에 지시를 한 그런 의혹이 담긴 그런 문건들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올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10년부터 여러 곳이 있는데요. 뭐 KEC 반도체 회사인 뭐 KEC라든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뭐 상신브레이크, 뭐 발레오 전장 뭐 이런 곳에서도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노조 쪽에서 어떤 뭐 파업 움직임을 보이면 직장 폐쇄를 하고 이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뭐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다른 제3의 새로운 회사의 협력적인 그런 노조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그 중에 그 연장선상에서 뭐 똑같은 성격의 일이 반복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도에는 기존 노조가 아닌 새 노조가 만들어졌다면서요.
이거는 아까 그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그거를 상당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새 노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과연 그 회사 쪽에 이제 도움이 없었겠느냐. 회사 쪽에서 노조를 이제 새로운 노조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기자들한테 보도자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어떤 위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노조의 투쟁력이 많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새로운 노조까지 만들어져서 이 투쟁이 또 상당히 장기간 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회사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고 나면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정규직이 많은 그런 비율이 높은 그런 건전한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사업장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를 무력화하면은 결국 이제 공장을 밖으로 돌리고 또 다른 어떤 하청업체나 이제 비정규직들이 일해서 노동력의 가격이 싼 그런 이제 비정규직이 많은 업체에 이제 하청을 주고 뭐 이런 식들에 진행되는 것들을 이게 노조가 무력화되면 상당히 막아내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정규직이 나가면 또 그만큼 비정규직이 채워지거나 기존에 남아있는 그 직원들의 이제 업무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이건 좀 커지는 얘기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들이 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인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투쟁까지 뭐 불사해 가면서 노조를 무력화하고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고 뭐 외주화하는 것인지 좀 그런 면에서 많은 좀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본을 내버려두면 확실히 이런 식으로 외주화 또는 뭐 비정규직 고용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인건비를 줄이고 또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 노조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용역들도 이렇게 첨단화되고 규모화되고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어하고 통제할 만한 이 공권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 기자님, 이 경찰은 이 용역의 이런 폭력을 보고만 있었나요? 경찰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원래 5시 반에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출동을 해서 뭐 한 7시께부터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서부터 용역들과 이제 충돌이 빚을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용역들이 4시 반에 와서 이런 식으로 폭력 사태를 저질러서 우리는 뭐 경찰은 전혀 알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인정을 하더라도 우선 5시 반에 와서 불과 경찰이 있던 자리하고 한 20-3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찰한테 그날 아침 상황을 제가 들어보면서 확인을 한 건데 노조원들이 분명 거기서 이제 경찰들한테 왜 너네는 우리를 그냥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보고 있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경찰한테 욕까지 했는데도 경찰은 이제 듣는 척 만척했다는 것이 이제 노조원 쪽의 얘기고요. 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폭행을 당하고 하니까 이제 이미 새벽 5시부터 경찰 쪽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그런 어떤 뭐 우리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6시 반까지 상황을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폭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로 앞에 있는데 몰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그때 상황을 상당히 방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어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니까 뒤늦게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제 어떤 수사를 진행을 하고 뭐 허가 취소를 하겠다 그 업체에 뭐 관계자들 입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정말 실제로 실행이 될지 그냥 그들이 한 얘기 정도 듣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러니까 뭐 용역업체 몇 사람이나 이제 몇 사람 뭐 입건해서 걔네들 이제 전과의 폭력 전과 뭐 이런 게 몇 개 그어지는 수준에서 뭐 끝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이 컨택터스는 전에도 똑같이 이 폭력을 써가지고 업체 허가를 취소당한 적이 있다 그러던데 어떻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죠. 용역업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허가 취소를 과연 당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3-4일 만에 뭐 이름을 바꿔서 아니면 같은 이름이더라도 뭐 다른 지역에 다른 대표자 명의로 그 용역업체를 또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런 게 뭐 거의 솜방망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더 신뢰를 하겠죠. 아, 얘네 의리 있는 애들이고 우리말 잘 듣는 애들이고 자기들이 몸빵에 해서 그 다 어떤 뒤집어 써주는 애들이니까 뭐 믿어도 되겠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겠죠. 뭐 이 업체도 이제 MB 정부 이후에 뭐 그런 어떤 노사쟁이가 많아지고 뭐 용역 그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상당히 이제 기업도 성장을 많이 한 기업이고요. 이번 이런 폭력 사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법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어떤 관련 법들의 정비가 다 필요하겠죠. 어떤 이런 식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또 경찰에 대해서도 그걸 방관하는 데 대해서 엄중히 처벌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쉽게 허가 취소가 돼도 쉽게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그 엄격하게 제재하는 그런 법안들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서 재미있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2007년 대선 때 이 컨택터스가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경호를 맡았다. 또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주요 노사분규 사업장에 단골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이뤘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제 그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하면서 우리들은 뭐 대선 후보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 개인적으로 경호를 했다. 뭐 이런 걸 광고를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장하나 의원실에서 그 어떤 분석한 자료를 보면 뭐 상신 브레이커나 뭐 발레오 공조 코리아, 뭐 한국 3M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컨택터스의 주요 매출처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들 모두 이제 전국 금속 노조 이제 핵심 사업장으로 용역 투입이 된 후에 이런 식으로 정규직이 많았는데 이런 어떤 노조가 무력화된 고 이제 정규직 직원 숫자도 상당수 줄어든 뭐 그런 사업장들이죠.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이제 활약을 해왔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공권력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서러운 게 우리나라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 깡패보다 더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담 넘어가고 탈출하면서 좀 응급 환자니 제가 많이 다쳤으니까 병원에 좀 이송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담 바깥에서 벌써 경찰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차가 있어갖고 내가 작업복을 맞고 입을 맞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병원 좀 이송 좀 해달라.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경찰이는 작자가. 이 아픈 다리를 가지고 출동을 넘으면서 옆에 동료들, 조합원들이 경찰들한테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도 이제 경찰들은 반감만 하고, 보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더라고요. 5시 30분 정도에 전경애들이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네들 뭐하나? 지금 여기서는 폭력, 용역깡패들이 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고 물건들 흉기를 집어 던지면서 우리 조합원들, 무방비한 조합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빨리 들어와서 잡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얘네들은 수수방관을 하고 무지하게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정말 가만히 서 있는데 막 화가 나는데, 참, 우리가 돈을 내고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이 자본가, 사측에 옹호하고 용역깡패를 보호하고 우리한테는 아무리 다쳐도 신경을 안 쓰고 콧방귀나 껴쌌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정말 억울해.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어하고 통제하지 않으니까 용역 시장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 기업과 용역을 통제하고 제어하기는커녕 비호하고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이 시민사회의 질책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